자식을 위해서 낳은 재산을 모았어요. 나같이 가난하게 살지 말라고. 남은 거는 어머니 드려라 그랬더니 내가 미쳤냐고. 아버지가 놔줬는데 그걸 왜 어머니 드리냐고. 큰아들하고 큰 며느리가 괘씸스러워. 늙은 엄마 이렇게 사는데 좀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선생님 저 얘기를 해도 돼요. 자, 자식에게 돈을 다 물려줬는데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습니까? 자, 이번 소식은 이 불효자는 울어라. 울 자격이 있다. 앞으로 울게 만들어주겠다. 정부가 이런 소식입니다. 돈을 이미 다 물려줬는데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추진된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저희가 자세히 오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가발을 쓰고 나왔는데 이동현 차장. 네. 예. 어떤 법안이 지금 발의가 돼서 제가 이렇게 가발까지 쓰게 됐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명 불효자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법이 신설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관련 법규들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세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요. 자, 먼저 어떤 경우에 이런 불효자 소송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어떤 경우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현재는 상해나 폭행 이렇게 범죄 행위를 하거나 아예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 부양료 소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관련 법규가 이 개정안 대로 바뀐다면요, 홀대하거나 학대하는 경우까지로 확대가 됩니다. 홀대하거나 확대. 그렇습니다. 예. 부모를 부양하는 것 이외에도 홀대, 학대 예. 이런 것까지 부양료 소송의 이유로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현 차장한테 제가 아들이라면 돈을 다 줬는데. 그렇죠. 저를 막 이렇게 같은 집에 잘 밥도 안 주고. 같은 그죠? 집에 모시고는 사는데 예. 예를 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면서 인사도 하지 않고 예. 눈을 인사도 안 하고. 마주쳤는데 예. 말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의 학대나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부양료를 다시 내놔라. 그래요? 이렇게 부모가 소송을 할 수 있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성원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사실 기준이 좀 애매해요. 홀대, 이동희 차장이 지금 인사 안 한 거 얘기했는데, 인사 안 했다고 내 돈 다시 돌려줘.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애매할 것 같고, 법적으로 어떻게 이걸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걸 법으로 다 정할 수는 없는 거죠. 홀대나 학대의 범위가 워낙 넓고 하기 때문에, 어떤 아주 지식 수준이 높은 집안에서는 약간의 쌍욕에도 이게 홀대 학대가 될 수 있고요. 네.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집안에서는 어지간한 욕한다고 그걸 홀대 학대로 볼 수 없을 거고요. 이혼 소송에도 홀대 학대가 있지 않습니까? 학대라는 게 이혼 사유가 되는데, 이 모든 게 결국은 법관의 판단, 결국 그러니까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주관적인 사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 예. 어떻게 생활해왔고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이걸 홀대로 학대로 볼 수 있는지 아닌지 결국 법관이 판단해야 됩니다. 법관이 판단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반항 소송의 내용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돈을 줬을 때도 제가 이렇게 줬다 이미. 원래 그죠? 이렇게 예. 부모로부터 자식이 예. 돈을 이렇게 받아오게 되면은 현행법상으로는 돌려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한번 증여된 재산은 예. 이게 내 거가 되기 때문에 절대 부모가 되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예전에는 증여할 거라고 약속을 미리 해놓은 그거는 그렇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었군요. 자, 네가 잘하면 요거 나중에 줄게라고 한 약속을 취소할 수 있지. 예. 지금 이렇게 한번 물려준 재산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이 된다면 이렇게 자식에게 완전히 넘어온 재산까지도 다시 부모에게 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한테 말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거를 끝까지 정부가 잘 이제 법으로 부양을 해라. 이런 하는 건데. 취지죠. 자, 이 시점도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마음 고민을 할 거 아닙니까? 자식이 나한테 잘못한다. 내가 돈은 다 줬는데. 그럼 고민하다가 이걸 언제 소송을 해야 될까 결심하는 시기가 또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망설이다가 6개월이 훌쩍 지나버리면 지금 현행법으로는 아무런 법적인 조치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는 그 기간을 대폭 늘려서 1년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1년 동안은 내가 자식에게 재산을 주려고 약속을 했던 게 맞는지 틀리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했다가 그 1년 이내에 법적인 대응에 나서도 예. 앞으로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사실 마음이 자식한테 소송을 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닐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이 상할까요? 이 속상한 이야기들 저희가
음성으로 묶어봤습니다. 둘째 딸이 집을 하나 사주시오.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겠습니다. 6천만 원을 줬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서 대형돈 쓰려고 또 50만 원 받았는데 그거 안 갚는다고 나보고 나가래요. 그래서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내가 큰아들인데 저를 주지 왜 누나를 집 사줬느냐고 집 사준 집으로 가라고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안 나가니까 폭언 오고. 예, 저 어르신 속이 얼마나 상하셨을지 모르겠네요. 자, 여성원 변호사님, 그러면 돈을 이미 제가 줬단 말이에요, 아들한테. 근데 다 써버렸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준 재산 자체가 지금 없어졌을 때 문제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아들에게 청구해서 아들이 월급을 받거나 어떤 다른 소득이 있으면은 그 준 재산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월급에서 압류를 하든지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다는 게 이번 판결의 법안의 내용입니다. 법안의 내용이죠. 그리고 한 가지 딱 말씀드릴 것은 예전에는 재산을 주고 나면은 그 아들이 범죄 행위를 하거나 예. 아니면 법에 정해진 부양 의무를 이행 안 하면 그 재산을 뺏어올 수 있었는데 그렇죠. 앞으로 이 법이 개정되면은 홀대 학대만 해도 범죄 행위나 부양 의무와 관계없이 그 재산을 다시 뺏어올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예. 법안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돈을 좀 여유가 있게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마음이 놓일 수도 있고 또 자식들은 긴장해야겠습니다. 자, 이번 소식 제가 가발까지 쓰고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음 소식으로 갑니다. 다음 소식은 알짜 정보가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순위 먼저 확인합니다.